오늘 이제 초대받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짧게 AI와 관계돼서 아까 말씀드렸죠. 300토큰 이내로 생성해 달라고. 예, 먼저부터 그럼 네, 아주 써왔어요. 먼저 하겠습니다. 300토큰 이하로 끝내주셔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서 온 CEO 김대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업비트는 이제 다양한 암호화 디지털 자산을 거래를 돕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백단에서 AI를 통한 수많은 업무 효율화와 또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을 고객분들이 어떤 디지털 자산인지 어디 내가 투자해도 되는지 이런 정보를 AI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AI 관련해서 더욱더 투자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김대웅입니다. AI 시너지라는 조직을 맡고 있고요. 저희 카카오는 최근 업데이트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카카오톡 안에 카나라고 하는 이제 카카오의 AI 기능들 그리고 서비스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고객 경험들을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GPT가 카카오톡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게 되면 챗GPT의 경험과 카카오톡의 경험을 같이 누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카나나 앱이라고 해서 베타 서비스하고 있는 AI 네이티브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마 메이저 업데이트가 됐는데 한번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영화제이다 보니 저희가 예술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서 넣으면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생성하는 기술들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영화에 아니면 예술 쪽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컴에서 CTO를 맡고 있는 정주환입니다. 흔히 한컴이라고 하면은 한컴 오피스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35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접목해서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잘 알고 계시는 MS 오피스 코파일럿과 같이 저희 한컴 오피스에서도 AI 기능을 통해서 문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고객이 보유한 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서들을 작성하시거나 답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AI 여러 사업들을 수정하고 있고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고도화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혁신을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 자체는 AI 영화제지만 오늘 세션은 주최하신 MBC에서 하신 거는 정책과 법률적 환경과 산업에 관계되는 것을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화제나 AI와 아트에 대한 얘기는 좀 적게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배장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AI 글로벌 3, G3를 제안한다,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영국과 트럼프가 영국 방문하면서 영국에서도 우리가 G3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G3 레벨로 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AI 테스터 통보소들을 진행하고 왔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거기 영국 대사관님이 오셔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국도 이제 G3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도 굉장히 AI 투자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진행했고 굉장히 많은 어떤 AI 기업도 만들고 연구기관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사실 많이 후발자라고 생각하지만은 AI 연구를 위한
데이터에서의 어떤 순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AI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로 실제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AI 생태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AI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유니콘, 데카콘 같은 어떤 기업들이 한국에서 나오고 그들이 글로벌리 나가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기업이 되고 시장을 만들고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드는 종합적인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AI 기술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님한테 드릴 질문인데요. 미국 연방정부는 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떠한 규제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나오지만 캘리포니아 갤 뉴섬 주지사는 작년에 나왔던 법은 반대했지만 이번에 SB 53이라고 하는 법은 지지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을 만들고 내년부터 공식 시행이죠. 그래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AI 산업의 육성과 증진을 위해서 뭔가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계에서.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되게 외국에서 올 때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폭발력을 갖고 있는 작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나라다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도 전 세계에 아마 유일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언어 체계를 갖고 있고 또 한글을 통한 문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제조 분야나 아니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은 뒤늦다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성장 속도는 1945년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래 70년의 역사 중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민주국가는 없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AI 기본법 관련해서는 EU 다음으로 두 번째 전 세계에서 법률을 제정했다. 2024년 12월 달에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보수정권, 민주정권, 그리고 보수정권, 민주정권 이렇게 이제 스펙타클이 있는데 다행히도 AI 3강국을 목표로 했을 때 올해 6월 3일 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AI 분야에 엄청난 속도로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를 종합하면 국회에서는 AI 기본법 다음 이제 시행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배경훈 장관님은 만약 AI 3강국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LG에서 소버린 AI 등 한국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년에 시행되는 법 체계가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은 많은 분야에서 걱정도 하고요. 그래서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시행령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가기부에서 준비한 내용을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가기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AI 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속도 있게 진행하는데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충분히 숙고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바, 그다음 학계에서 요구하는 바,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바를 받아서 지금 올 정기국회에 지나면 한 5개 법률을 AI 기본법에 맞춰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경 장관도 그거 알려서 나가겠지만
박정우 수석도 그거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기회가 사실은 있었어요. 지금 두 분이 이제 정책과 법률적 배경, 어떤 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진출이거든요. 글로벌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하는가. 지금 모델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경쟁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의 경쟁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보면 지금 정부는 AI 미래기획 수석도 만들고 그다음에 AI 전략위원회도 만들고 회장님도 거기에 이제 정식 인원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조처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한두 분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정부한테 무슨 뭐 도와달라는 거 떠나서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두 분이라도 좀. 네. 네, 뭐 한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저는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그리고 그 온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이제 누군가 쉽게 민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이나 여러 그 국가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AI 성능에 있어서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그냥 이제 미흡한 데이터고 아무리 좋은 AI 기술을 그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도 성능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데이터를 많이 양산해서 그 부분을 민간에 보급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부분이 또 저희 한컴이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정도 하실 분 있으세요? 없을 때.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그 AI가 등장한 시대 이후로 놀라운 생산성 증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한 명이 이제 예전에 3-4명이 했던 일을 혼자서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없고 그런 생산성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장려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업비트에서 그런 AI 기술을 실제로 응용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적용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아니고 조금의 어려움을 많이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함을 정부나 의회에서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AI 영화제랑 관계돼서는 저작권 이슈를 좀 여쭤야 되는데 뭐 강정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과방위도 그렇고 그게 그 담당 주제는 아니죠. 우체부고 그쪽이니까 오늘 조금 패스하고요. 왜 그런 질문이 안 나오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두나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생산성 증가
우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짧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민되는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 실제 AI를 활용하면서 사실은 누군가는 AI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생산성을 내고 누군가는 굉장한 어떤 돈을 창출하기도 하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이제 심화되는 것 이것이 좀 가장 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 3대 강국을 얘기하면서 각 우리가 한국에서 잘 알 수 있는 그 도메인 영역별로 특화된 AI를 만들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하는 것 이걸 통한 어떤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고민은 이 과정에서 어떤 소외되는 어떤 계층들 AI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뭔가 소외되고 손해보시고 이런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지능을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많은 어떤 비용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정부의 투자 금액이 국민성장펀드 150조 중에 30조, KF 펀드, 또 가계정통부가 하고 있는 AI 혁신펀드, 우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AI 펀드 많은 부분에 AI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혹시나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한 거는 글로벌 AI 기본사회가 또 저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디지털 격차 해소가 이제 AI 3강국 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이슈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서 배장관님이 말씀하셨던 AI 기본사회로 가는 길목 안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게 오늘 아마 MBC 주최로 오늘 서울 스가프라고 하죠. 약자로 스가프 필름 페스티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길목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서 AI와 관련된 걸 선도해 주고요. 그것을 전 국민에게 공급해 주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리면 말씀드렸던 도시와 농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 간의 격차 해소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문제나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교육으로 순환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MBC 그다음에 KBS, EBS를 통해서 해난다면 그 격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에게 고르게 그 AI 교육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벌어지는 또 AI로 인한 많은 이득을 또 국민들에게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또 정부의 역할, 그게 소버린 AI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만큼은 미국, 중국보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 가장 중요한 또 대한민국 국민의 덕목 중에 빨리빨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기본사회, 또 모두를 위한 AI라는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하고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에서도 카카오 같은 회사 있잖아요. 얼마 전에 카카오 임팩트를 했고, 그래서 임팩트 AI를 통한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노력을 해오시잖아요. 그거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일단 5천만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가 격차 모든 국민들이 다 쓸 수 있고 격차 없이 AI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어떤 의무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톡에 AI를 녹여내는 일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카카오 임팩트 그다음에 임팩트라는 재단을 통해서 AI 리터러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다양한 세대들 초등부터 대학원까지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거쳐국민 때
최대 10분 정도 넣었을 것 같는데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영화제를 보면 한 명이 앞으로 굉장히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고 한 명이 유니콘 같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전문가들도. 근데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AGI, ASI, 슈퍼인텔리전스까지가 언제 나올 거냐 보면 나리 아무디 같이 엔트로픽의 CEO는 2027년, 데니스 하사비스는 2030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의 어젠다들하고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당장 ASI가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장관님이나 아니면 이제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3년, 5년 뒤에 그와 같은 큰 변화, 운명사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조금 이건 어떻게 보면 예상이고 철학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MBC랑 AI 관련 프로젝트를 실제로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 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K 콘텐츠 강국이지만 K-팝 데몬 헌터스 사실은 우리가 그 K-팝 데몬 헌터스 통해서 열광하지만은 한국이 가져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은 성공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베네핏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죠. AI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MBC에서도 여러 가지 AI 조작법들을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데이터, 실제 AI 모델을 만드는 그 소스가 되는 어떤 데이터 준비에는 약간 좀 많이 우리가 고민이 좀 늦었고 그런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도 좀 미흡했던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모델의 경쟁이 생성형 AI를 넘어서 어떤 추론형 AI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디어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사이언스 과학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레이블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관련된 데이터 세트를 한 땀 한 땀 만듭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글로벌 수준의 AI를 통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미디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데이터 세트를 그 정도로 만들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AI 미디어 분야의 에이전트 AI와 소통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지금 우리 준비는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는 변형을 우리가 했어요.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너무 부족해, 데이터가 부족해. 뭐 데이터는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AI 인프라스트럭처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어느 정도 AI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각 이제 분야별로 우리 도메인 세계들이 정말 그 전문가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죠. 그걸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에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2주 전에 요시와 벤지오 교수랑 저녁을 먹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시와 벤지오가 굉장히 경고성 발언을 한 게 예를 들면 오픈AI 같은 회사가 AGI급을 만들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뭔가 하고 있다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 개발 기술을 압도하는 회사를 수십개를 만들 수 있고 그런 회사를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럴 때 너네 한국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왜 안 따지는지 모르지만 자 만약에 지금 제가 한컴에 대해 물어볼게요. 한컴이 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나 기술 개발이 있는데 엔트로픽이 됐던 구글 디마인드가 됐던 그런데 AGI급을 개발하면 한순간에 거기서 만든 모든 제품과 소프트웨어보다 뛰어난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 주권을 지켜온 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 축적해온 어떠한 우리 대한민국만의 데이터, 교육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다른 회사들이 모델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데이터를 국내에서 만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보다 더 뛰어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LG AI 연구원과 같이 컨소르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픈 AI의 그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 또 국산 모델의 장점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주권을 지금까지 지켜온 부분을 활용해서 더 한국에 맞는 뛰어난 모델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모든 것의 만능의 AGI 만드는 것은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하는 어떤 상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 리얼 월드에서 지금 그 피지컬 AI 얘기할 때도 사실 그 피지컬 AI를 완성하는데도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우리 한국이 데이터셋, 관련된 데이터셋들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50%도 준비 안 됐다고 보거든요. 많이 보시네요. 저는 30%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조 AI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 제조 기반의 에이전트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셋을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AI가 머신 컴퓨터 속에 있는 AI가 리얼 월드에서 워킹하고 실제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작동하고 움직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이 빨리 치고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범용적인 AGI를 추구했던 어떤 방식도 또 사실 그것을 통해서 80%의 어떤 범용성을 가지고 모든 전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20, 30%의 어떤 특화된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차별적인 것을 만들어서 리얼 월드에서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걸 함부로 우리가 다른 그런 AGI를 추구했던 기업들이 이걸 쉽게 만나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하신 데 제가 또 동의하면서 김현 의원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AI의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이 정부가 눈을 좀 많이 떠서 굉장히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행어를 따라가면서 너무 속단하는 것들이 있는 게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피지컬 AI 또는 물리적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술을 알고 공부한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써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래요. 제가 겁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회가 그런 것들을 좀 올바른 속도로 갈 수 있게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략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해서 시작하는 건데 너무 방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가 그 역할을 해주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견주와 균형을 있게 마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서간 분야도 있지만 사실 인문학의 분야나 저작권의 문제나 이런 그 다음에 AI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학과 AI가 결합을 해서 또 인간 존엄의 문제까지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앞서간다고 해서 나머지 것이 무시되거나 또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 선도적인 분야의 과학기술정통부 장관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니까 이 분야에 대한 거고 사실은 뭐 보건복지부
분야냐 아니면은 또 뭐 국정원이나 또 국토교통부나 이런 분야에 또 계신 분들의 생각 그리고 또 문화체육 관광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랑 또 온도차가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앞서 방송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균형 있게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어느 분이든지. 네, 말씀하세요. 장관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리얼월드에 이렇게 쉽게 진입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업비트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보스피싱을 크게 막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은 생각보다 모델링을 하고 스코링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화를 듣고 또 그거를 부딪히고 부인하시는 분들을 설득 이런 과정이 사실 그 AI를 응용하는 데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글로벌한 그런 거대 AGI가 그렇게 쉽게 이 부분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만의 영역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